귀신들이 살고 있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귀신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언제 구매자가 귀신들을 볼지도 모르는데 걱정만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변호사가 이런 현상들을 알도 못한 채 매매를 진행했는데 훗날 이 사실이 발견된다면 저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다이나킴의 아메리칸 드림, 뉴욕 뉴저지 변호사 다이나킴 변호사입니다. 물건이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현상을 뜻합니다. 어린 소년, 소녀 영혼이 치는 장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물건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인정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는 Let the buyer beware, 이런 원칙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만약에 이 원칙을 따른다면요, 주택검사 시,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주택검사를 하거든요. 매매 시 전문가를 부동산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수구에 문제가 있는지, 전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어떤 영매나 심령술사가 이 집검사 전문가들 다 따라다녀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미국에서 집검사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다 하고요. 그러니까 원화로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면 정말 안과 밖을 자세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뉴욕주는 부동산법 변호사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주가 몇 개이죠? 50개잖아요. 그 50개 중에 40개 정도 주가 부동산법 변호사를 통해 매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귀신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캐빗 엠프토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매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이 법을 적용시키자 하면 뉴욕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변호사 보험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커버가 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매가 될 때 변호사가 개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변호사가 어느 정도 개런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귀신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언제 구매자가 귀신들을 볼지도 모르는데 걱정만 하고 있어야 돼요. 매매가 다 이루어진 후에도 말이죠. 만약 변호사가 이런 현상들을 알도 못한 채 매매를 진행했는데 훗날 이 사실이 발견된다면 저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변호사의 잘못이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어떤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뉴욕주 법에 따르면 만약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중요한 정보이고 원고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피고도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허위 진술 및 사기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는 어떤 부동산 중개인이 그 도시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손님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거 자체도 정보를 다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계약 관계가 공평하고 그리고 오픈된 상황, 다시 말해서 모든 중요한 정보들이 이런 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소통이 되었을 때만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이 판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캐빗 엠프토르,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다시 말해서 구매자가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조사를 한 후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은 이 상황에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판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캐빗 엠프토르는 부동산의 실체가 있는 부분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실체라는 거는 부동산의 지붕, 구조,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만 해당이 되는 건데,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게 이쪽 케이스입니다. 해당 케이스의 구매자는 직검사했죠. 그리고 외부로 공개되어 있는 소유권 서류, 한국으로 치면 등기부등본 등 검사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을 검사를 했고 자신의 의무는 다 했습니다. 이 구매자가 신이 아닌 이상 이런 초자연적인 귀신 유무를 발견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 정보는 피고인, 판매자만 알 수 있었고 심지어 이 사실을
언론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판매자가 떨어뜨린 거죠. 계약 조항에 면책 조항도 있었거든요. 면책 조항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인데요. 이는 실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책임을 안 지겠다는 조항이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계약 조항들을 그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피고도 이미 계약 조항을 어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상 이 집을 빈 상태로 양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귀신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빈집이 아닌 거를 양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케이스에서 구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면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관행을 만든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 개라도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이 취소가 됐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